항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제 시간 나시면은 손에다 이제 12지지를 자꾸 짚어나가도록 해보세요. 여기가 자야.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시뉴, 술해. 거꾸로도 외워야 되고 순행으로도 외우고. 손다 넣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형충파의 원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원진도 이 손바닥에서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좀 요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혼동될까봐 아직 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12지지 손에 들어가는 거를 자유자재로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12신살은 12운성하고 또 달리 12운성은 양일간은 순행으로 붙여나가고 음일간은 역행으로 붙여나가잖아요. 그런데 12신살은 역행 순행이 없고 무조건 전부 다 순행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12신살 12신살은 연지를 기준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연지. 아까 12운성은 일간 기준에서 붙여나가는데 12신살은 연지 기준한다. 월살이 빠졌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100개 책에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위서부터 겁살. 자, 요거는 겁살. 이건 제살, 천살, 지살. 그다음에 이거는 연살, 월살, 그다음에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마살, 좋게살, 그다음에 파괴살. 자, 요거를 붙여나가는데요. 요거는 삼합국에 따라서 붙여나가요. 연지 기준 하는데 사유축은 삼합이 돼서 금국이 되죠. 가운데 있는 유하고 삼극되는 거, 그거는 인이죠. 인에 겁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자, 그리고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그 다음에 용띠는 요거는 삼합국이 돼서 수국이 되죠. 요 자하고 서로 삼각되는 건 사화죠. 사화에 겁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묘미 해묘미는 삼합이 돼서 목국이 되는데 요거는 묘하고 삼각되는 거 인신사회 중에서 신금이 삼극이 되죠. 그 다음에 인호술은 삼합이 돼서 화국이 되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해수하고 상극이 되죠. 요 삼합국에 따라서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는 그 뱀띠하고, 그 다음에 닭띠하고 소띠는 삼합 금국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인목에다가 겁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사하고 축하고 유, 사유축은 인에 겁살이 떨어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인 다음에 묘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돼요. 여기는 지금 해수죠. 해수. 해수는 해하고 묘하고 밑으로는 삼화목국이죠. 그러면 신금에다가 겁살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도 신금, 여기도 신금, 그 다음에 여기도 신금. 그래서 순행시키는 거니까 신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여기도 신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붙여나가 봅시다. 자, 연지가 해수예요. 돼지띠가 되죠? 해수. 그러면 해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삼화목국이 돼서 신금에다가 공이 똑같이 신금에다가 겁살, 신금이 겁살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신금, 겁살. 그 다음에 미토, 양띠도 신금, 겁살. 해수, 신금, 겁살. 그러면은 여기 신금이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다 겁살. 겁살. 그 다음에 묘에는 뭐가 들어와요? 묘에는 이렇게 보면 장성살 들어와 있죠. 여기다가 장성살. 그 다음에 인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인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인에는 망신살. 그 12신살을 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울 적에는 12신살은 삼합되는 데에다 같이 붙이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자라고 하면은 자하고 진하고 신자진 삼합 수국이 되죠. 여러분들 삼합국 배웠잖아요. 신자진, 신금, 자수, 진토는 삼합 수국이 되는데 가운데 자수 기준에서 상극이 되는 거. 인신사에서 골라라 했으니까 요 사화가 상극이 되죠. 사가 겁살이 되는 거예요. 겁살.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손에다 넣어보세요. 손에 이렇게 피셔가지고 해는 해하고 삼합되는 건 해묘미죠. 가운데 묘와 상극되는 건 신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금은 어디예요? 신금, 양여사. 신의 자리, 신금의 자리. 이거 여러분들 수천 번 해야 돼. 수천 번. 자, 이거 잘 봐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여기 겁살이야. 그렇죠? 근데 묘란 말이에요. 묘 여기. 그러면 묘는 여기죠. 겁재, 천지, 녀널, 망장, 장성살이구나. 그 다음에 신금은 여기가 여기 해는 좀 해묘이잖아요. 신의 여기가 겁살이니까 신은 겁살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자기 자리에. 그 다음에 이는 자축인 여기죠. 그러니까 겁재, 천지, 녀널, 망신살이구나. 그러면 12운성하고 12신살은 손가락에다 넣으면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응? 지금은 오늘은 안 이어지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12운성, 12신살도 사조로 1년, 2년 배운 사람이 책을 보고 한다면은 공부 안 했구나. 이제 말은 안 하지. 서운해 할까봐 속으로. 진짜 푼수뛰기들 공부를 안 했구나. 응?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기미야, 기미. 그 다음에 여기가 오화가 들어와 있고, 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묘가 들어와 있어. 그 여러분들 붙여보세요. 미라고 하면은 해묘미다. 해묘미니까 신금의 겁살이 떨어지죠. 그렇죠? 해묘미니까. 그러면 오는 진사오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역, 육. 아, 육해살이구나. 그 다음에 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묘는 신이 겁살이에요.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한살이구나. 그 다음에 묘는 자축인묘 여기죠. 그러니까 겁재, 천지, 년월, 망장, 장성살이구나. 소리만 넣으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거는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외워두세요.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요거 지웁니다. 십이신살은 책에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저기 중국에서 발간된 책,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 내가 공부해서 연구한 내용을 전부 다 집대성을 해놨어요. 요 십이신살. 십이신살은 우리나라에서 요만큼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자, 겁살이라는 것은 뭐냐? 겁살은 빼앗기는 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겁살. 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적에는 정제, 편제, 제물로 논한다면 정제, 편제, 겁살이 꼈다 하면은 어느 시기엔가 내가 제물에 손재수가 들어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제, 겁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인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 정승사자가 뺏어가는 거냐? 이혼해서 뺏기는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겁살이라는 것은 어디에 껴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인성의 겁살이 되었다면 두뇌 학문 지혜를 담당하는데 그 뺏겼어. 그럼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업, 직장, 직책인데 겁살이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이 뺏어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직장운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자꾸 해야 된다. 책에 보면은 대운세운에서 겁살에 해당이 되는데 일지하고 합이 들어오면은 다툼 중에서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연애 겁살이 있다. 연지에 겁살이 있다. 그거는 일지 기준에 가지고 연지에 붙이는 거예요. 연애 겁살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조상의 자리죠. 아하, 이거는 조상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만약에 월지에 겁살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부모가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서 나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일지는 처의 자리예요. 처의 자리에 겁살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가 부인하고 이혼이 되겠구나. 그래, 잘못하면 사별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시지하고 시지에 겁살이 있다. 시지는 내 자식으로 논하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들, 나보다 직급이 낮은 그 부하 직원들 전부 다 시지로 논하는데 겁살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나이 적은 그 부하 직원들 혹은 내가 난 자식들하고 나하고 연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시지에 겁살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똑똑하지만은 밑에 부하 직원들이 떠받들어 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해 나가는 걸 잘 모르실 텐데, 여하튼 응용하는 거는 겁살이라는 것은 뺏기는 살이다. 간혹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겁살은 흉살이다.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은 우리가 삼살이다. 그렇게 삼살이다. 겁살, 제살, 천살은 삼살이다. 제살이라는 것은 일견 수옥살이라고 해요. 수옥살. 감옥에 갇히는 살이다.
감옥에 꼭 그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수억살의 개념은 질병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전부 수억살이죠. 정제 편제가 처로도 보고 재물로도 보는데 재물에 만약에 재살 수억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죠. 또 재물을 탕진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살이라는 것은 손재수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수억살이라 해가지고 까먹는 재산을 까먹는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다. 만약에 월지에 재살이 들어왔다 하면은 재살은 수억살이니까 형제자매 간에 뭐예요? 돈독한 친목이 없는 거죠. 부모하고도 친근함이 없는 거죠. 재살이 껴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자꾸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살이라는 것은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선천적인 질병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선천적으로 내 숙명에 따라서 내 운명에 따라서 부여된 살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정관에 천살이 있으면 직장 직책과의 연이 없는 거고 재성에 천살이 있으면은 처하고 연도 없고 재물복도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에 천살이 껴 있으면 두뇌는 있지만은 학문으로 성공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을 어머니로 본다면 어머니하고 연도 적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살은 이동살이에요. 이동살. 이동하는 살. 요 지살하고 역마는 이동살은 같아요. 같은데 요 역마살은 기름이 같이 공존해요. 역마가 어떤 때는 기하게 작동하고 어떤 때는 흉하게 작동하고 그 지살은 배처로 흉하게 작동하는 면은 적지만은 이동하는 문제다.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 언제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가 또 갖고 오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딸이 만약에 김희생이다. 김희생이다 하면은 연살이 어디 떨어져요? 미는 연살이 어디 떨어져요? 차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가 2019년도가 기해예요. 2020년도가 경자예요. 연지 기준에서 자수가 뭐가 들어와요? 지살이 들어오죠. 지살? 그러면은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주머니 따님은 올해 기해년보다는 내년 경자년에 유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게 수만 가지를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따님에게 김인년이다. 연지 기준에 해놨으니까 미토는 지살이 뭐에 들어와 있어요? 자수에 들어와 있죠. 지살이 해변미니까 해수에 들어와 있네. 해수. 해수에서는 올해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올해에 보내도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지살은 이동과 연관된 살이니까 이 살을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지살이 들어있는 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 생기복덕을 배우면 생기복덕을 적용해 주지만은 만약에 생기복덕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은 지살이 있는 달, 지살이 들어오는 해에 이사를 하게끔 하면 괜찮다. 꼭 뭐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살이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들어서 하는 도화살이에요. 이게 도화살. 그 다음에 폐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함지살이라고도 해요. 함지살. 도화살은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폐살이라고도 하고 함지살이라고도 하고 요 연살은 좀 끼가 있는 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도화살 연살을 전부 다 흉하게만 논했는데 지금은 꼭 흉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되려면 연살이 지금 사주에 있어야 연예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부연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녀분들 사주에 이 연살이 있으면 그게 좋다 이렇게 안 왔는데 이건 단명수로 들어오고 실패수로도 들어오고
부부 이혼수로도 들어오고 흉하지만은 요즘은 또 세태가 많이 변해서 사회활동 그중에서 연예인 배우 등으로 활동할 적에는 저 연살이 있는 것이 좋다. 연살은 여기 보면 뭐예요? 좌오묘유에만 있어요. 좌오묘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어떤 사람의 일지가 자수해요. 자수면은 연살은 어디에서 여기 유에 들어와 있죠. 유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유가 없어요. 유가 없고 여기가 오화가 있고 여기가 묘가 있다. 그러면 연지 자수 기준에 하면은 도화는 유에 있는데 유는 없고 오하고 묘만 있어요. 요거는 연살은 지지가 자하고 오하고 묘하고 유해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수에서는 도화가 유에 있어야 되는데 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묘가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도화로 간주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자수니까 연지가 자수니까 신자진, 신금, 자수, 진토는 유금의 도화다. 그럼 도화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도화살은 좌오묘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가 있을 적에는 이거는 도화살이 없어도 도화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만약에 좌오묘가 네 개가 다 있다 하면 이건 편야도화라고 해요. 편야도화라 해서 옛날 같으면 주색 방탕하게 되고 단명으로 들어오고 되고 전부 다 흉하게 얘기했지만은 길하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중국의 황제 중에서 좌오묘가 다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편야도화는 10사람 기준하면 9명이 흉한지 작동을 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크게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진척이 되면 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연살은 그러나 흉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수가 들어오고 손자수가 들어오고 사업에 실패수가 들어오고 형제 자매 간에 연도 적고 부모하고의 연도 적고 그런 도화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살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내용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자꾸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야 되는데 월살이라는 것은 친인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월살로 보면 돼요. 월살이라는 개념은 친인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고 배척하고 그런 거 우리가 그 월살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신살은 잊을 망자에 몸신자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살은 뭐가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게 돼요? 응? 정신병?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응용을 해봐요.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 집에 가질 못하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가서 갇혀 있으면 사회에 나오질 못하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응? 네? 사고? 그건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 응? 맞았어요. 감옥 가는 거. 그건 망신살이야. 그 다음에 또 나를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남자들 술 잔뜩 먹고 집도 못 찾아오는 거. 망신이죠. 남자들 사실 망신이 있으면 술을 좋아해요.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개 얘기했는데 하나 또 뭐가 있을까? 나를 잃어버린다. 하나 뭐가 있을까? 응? 집에 아들 하나 한 놈 그 외아들이라고 턱 났더니 이놈이 어머님 나 절에 가서 스님 될래요. 그러면 부모 잃어버리는 거, 세상살이 잊어버리는 거, 처자식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망신이에요. 스님들 사주에 망신살이 많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성살의 것은 기산살이에요.
정관에 장성살이 있으면 높은 관제가 올라가고 재성에 장생살이 있으면 물론 길신에 해당되는 경우야. 흉신에 해당되면 그렇지는 못해요. 장성살은 길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반한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반자는 더위 잡을 반자야. 안자라는 건 말 안장 안자예요. 더위 잡을 반자는 뭐냐면은 말을 우리가 사람이 말을 타고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 고삐를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거 반자야. 요거는 안장 안자. 그래서 말 위에 앉아가지고 말을 제어한다는 개념이에요. 반한살. 이게 반한살은 그래도 길한 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장성살하고 반한살은 길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 역마살은 아까 이동살이라고 그랬죠. 이동살인데 역마살은 기릉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띠다, 인이다. 인이면 인호술이니까 해 겁살이 떨어지죠. 해,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어떤 사람의 이 띠가 범띠다고 하면은 이는 역마살이 어디에 떨어져요? 신금의 역마살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병화라고 하면은 일간이 병화라고 하면 병신이다 하면은 화극금 내가 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육신은 안 배웠지만 요거는 우리가 편제라고 해요. 편제. 그러면 인목 기준에서는 신금이 역마가 들어오죠. 그 역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마살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역마살은 뭐냐면은 이동하는 살이라고 그랬죠. 역마라는 건. 그런데 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사업성의 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라는 것은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 거, 봉급생활자의 재물이다. 편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걸 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편제에 역마가 들어와 있다. 역마라는 거는 이동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 말이 빨리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수가 말을 타가지고 말을 빨리 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서부 영화를 보면 뭐예요? 말을 충동질 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지 그래 말이 움직거리죠.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뭐예요? 충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인목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인신 충이 되는 거죠. 충이 없을 적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번다고 하면은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인목이 있어 인신 충을 때리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30억, 50억을 벌 수가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요 신금이 이제 길신에 해당될 적에 흉신에 해당돼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흉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그만큼 더 빠져나가겠죠. 신금이 길신일 적에는 인신 충이 들어오면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주마가편이다. 달리는 말에다가, 역마는 달리는 말이잖아요. 말에다가 채찍질을 더한다. 그럼 말이 더 빨리 달리겠죠. 정제에 있는 사람, 정제에 해당되는 우행이 기신이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만약에 정관이다, 신금이 만약에 정관이다, 거기에 역마가 들어있다 하면 고속 승진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역마를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육해살이라는 것은 사고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제 구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해살은 그렇게 봐요. 더더군다나 가까운 친척들하고도 굉장히 흉하게 작동하는 살이다. 그걸 우리가 육해살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화개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가 스님이 되는 살이다. 예전에 그렇게 책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요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해요.
그래서 사주에 화개살이 있으면 이런 공부가 빨라요. 역술 공부가 빨라요. 그 다음에 종교에 빠지는 성향이 많아요.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친과의 연이 적은 거죠. 부친과의 연이 적으니까 절에 가서 아니면 신부가 되거나 아니면 수녀가 되거나 여성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머리는 비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에 가서 스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격이 굉장히 고독한 성향이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사주를 풀어봤을 적에 월지나 일지, 시지, 일지 기준에서 연지에 화개살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구나. 반면에 기독교면 기독교, 유교면 유교, 불교면 불교, 종교에 깊이 빠지는 성향이 있구나. 자신만의 세계를 자꾸 가지려고 하겠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2신살은 책에 항목 항목따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대비하는 거예요. 12운성하고 또 붙었을 적에, 그 다음에 육신하고 붙었을 적에, 다른 살하고 또 그 같이 동조하고 있을 적에 판단을 내려주는 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전부 다 육신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천변만화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수시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터득해 나가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2운성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12신살 붙이는 방법, 요거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넣고 판단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다. 외워야지 책 보고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 사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